네. 대표님, 오늘은 제가 뉴질랜드 출국이 진짜 이제 오늘 포함 딱 3일 남았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수업해야 되고 하루 남았다고 봐야 되죠. 오늘은 좀 저를 위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사실 그 사람 입장이 정말 돼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를 진짜 공감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첫 번째, 대표님께서 이제 한국어를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한국어를 하지만 한국어가 한국어와 좀 다른 한국어였잖아요. 근데 그런 언어를 극복하신 과정, 이것도 사실은 되게 대단하게 다시 또 재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진짜 창업 이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뉴질랜드 가서 이제 하게 될 일이고, 근데 이게 제 일이 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구나가 네. 자기가 그 입장에 원래 들어가 그래요. 봐야지 네. 그게 진짜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원래 같아요. 그래요. 지금 격하게 웃으시는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인터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외국인으로서 이민을 해서 외국에서 창업해서 HTS까지 한국인들도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높은 티켓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대표님께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결이요? 네. 핵심 뭐 노하우라고 음, 해도 좋고요. 제가 일단 다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저요. 제가 일단 한국에 2013년도에 왔어요. 네. 한국에 2013년도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거는 다단계였어요. 다단계. 네. 다단계에 관한 일을 했어요. 왜 할 게 없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때 26살이었어요. 26살 나이에 보통은 네. 취직하려고 할 거예요. 취직. 알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취직 알바가 아예 안 돼요. 일단 F사라고 하는 비자를 따기 위해서 제가 고졸이다 보니까 그 피부 미용을 했어요. 피부 미용. 네. 피부 미용 자격증을 따면 F사 비자를 준다고 해서 외국인들은 피부 미용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컴퓨터 뭐 이런 어떤 자격증을 따요. 네. 그래서 저는 자격증,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걸로 땄어요. 그 뭐야. 그 옷 다리는 거? 세탁 예, 같은 거요. 세탁 뭐 그런, 세탁소. 예, 뭐 그런 걸로 땄나? 그런 예, 자격증이 있어요. 예,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피부 미용 자격증을 땄어요. 그것도 3번 만에 땄어요. 2번은 불합격이고 3번 만에 음, 땄어요. 그리고 이 비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피부 미용 자격증만 그때 피부 미용만 일하게 돼 있었어요. 네. 아니, 제가 한국에 있고 싶어가지고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비자가 없다 보니까 비자를 일단 따야 되는 게 일본이고 음, 외국인이에요, 제가. 그죠? 음, 그리고 네. 이 비자를 땄는데 피부 미용이라고 하는 취직에 해야 되는데 피부 미용 취직을 하면 모르겠어.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내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내가 취직하면 한 달에 한 80만 원 버는데 저는 나름 호주에서 이런 다양한 거를 시도하다가 그때 영양제 판매하는 회사로 호주에 알던 회사 한국에도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하는 게 그냥 했던 거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에서도 실제로 댄스 학원 강사했어요. 댄스 학원. 음, 댄스 학원 강사. 그 안산에 이지 댄스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안산 네. 그 중앙역에 가면 이지 댄스 지금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댄스하고 하면서 그냥 아는 인맥들 내가 F사 피부 미용 자격증 따면 또 클래스메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저는 내 영양제라든가 다단계라든가 이런 걸 리크루팅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냥 머리를 쓰고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1번 시작이었던 거예요. 댄스 학원. 그리고 제가 영어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영어 과외를 제가 또 했어요. 근데 그 음, 과외는 이 다단계 조직들이 있는데 나랑 이득은 없지만 없는 사람을 형제 라인이라고 해요. 이 형제 라인들이 나를 너무 좋게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의 과외도 시키고 막 그랬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제가 안산에 살았는데 제가 머리 자르는 그 집 엄마가 아이들을 좀 붙여줘가지고 거기서 또 과외를 했어요. 예. 미용실. 예, 그 과외도 또 이제 이런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 로버트 키요사키 캐시플로우 101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그 게임을 가르치면서 회화를 가르쳤어요. 내가 뭐 음, 문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회화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오지랖이 높다 보니까 그 또 외국인 센터에서 이런 캐시플로우 게임을 또 외국의 지원센터에서 가산 디지털인가? 음, 거기에서 제가 또 그걸 가르쳤어요. 영어를. 예. 그리고 음, 거기에 있는 또 제 수강생 중에 또 이런 다단계 또 제가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영양제라든가 이런 걸 먹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네. 그냥 한국에 와서 저는 제 베이스가 다 콜드콜이에요. 콜드콜.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 중심은 댄스 학원, 댄스 강사도 아니었어요. 제 중심은 다단계였어요. 음, 다단계 조직을 좀 더 키우는 거, 리크루팅하고 음, 고객을 성공시키고 고객을 직급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 네. 이게 다 저의 어떤 베이스의 26살에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음, 한국에서. 네. 예.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F4 비자도 따야 돼요. F4 비자는 아마 2013년도에 와가지고 말쯤에 나왔어요. 한 8월인가 음, 9월인가 제가 4월에 왔거든요, 한국에. 네. 예, 어쨌든. 그렇게 돼서 어쨌든 생존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생존. 음, 생존형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 2019년까지는 네. 거의 뭐 돈을 못 벌었어요, 제대로. 음, 음, 연봉 이런 거를 그때 제가 분양도, 아, 맞다. 분양도 제가 했어요. 음, 이게 오피스텔을 제가 그때 한국에 2013년도 왔을 때 나름 음, 부동산이라든 호주에서 이런 세미나 다니다 보니까 네. 부동산에도 알다 보니까 이제 분양하는 데 가가지고 처음엔 내가 계약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 음, 돈이 없는데 그때 제가 아마 이 썰을 많이 풀었을 거예요. 저희 네. 이모의 명의로 나중에 바꿔가지고 그 집을 계약해서 나중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걸 전세를 줘가지고 어쨌든 깡통 부동산을 만들었던 것도 제가 돈을 못 벌다 보니까 부동산에 자꾸 꺼내서 쓴 거죠. 그래서 깡통 음, 부동산이 된 거죠. 실제로 안에 음, 피를 보고 팔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재미를 보다 보니까 나도 부동산 팔아보겠다 해가지고 아파트까지는 내가 못 팔고 아파트 팔려면 또 자격 조건이 또 돼야 되는 자격 조건이 음, 오피스텔부터 팔았어요. 음,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사러 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아, 계약자가 제가 계약자잖아요. 저를 네. 계약한 사람한테 제가 얘기했죠. 나도 팔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그럼 우리 팀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음, 그때 100곳에서 오피스텔을 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땅 팔러 갔는데 땅 팔러 간 것보다 콜드콜 하러 간 거예요. 콜드콜 연습도 해야 음, 돼. 제가 그때 2014년도에 2013년도에 왔는데 2014년도에 그랜카돈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 사람이 콜드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땅 팔려고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콜드콜 연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아이템을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또 땅을 나름 아이템이 또 거기 가면 일당 6만 원씩 주니까 하루에 한 번 음, 300콜씩 막 했던 것 같아요. 땅은 안 팔렸지만 어쨌든 음, 그런 식으로 제 인생 그냥 한국에서 뒤돌아보면 다 콜드콜이에요. 26살 음, 와가지고 다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한테 기회를 준 사람도 그렇고 저한테 과외를 애들을 이렇게 모여준 사람. 어쨌든 제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거래가 이루어졌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이게 비결이라고 할까, 이걸 뭐라고 할까, 서바이브라고 할까요? 서바이브라고 하나요? 이거를 생존이죠, 생존. 생존형으로 갔는데 대신 여기에서 나름 저한테는 노하우라고 하면 저한테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음, 뭐냐면 꿈이 컸어요, 꿈이. 음, 내 친구들, 동창들 다 보면 노가다도 네. 하고 저보다 돈을 다 잘 벌었어요. 음, 예. 근데 저는 이런 영업이라든가 이렇게 직업이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게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음, 영업하고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뭐 별거 다 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음, 말 그대로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데 다 해본 거예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하고 통화를 막 1시간씩 붙잡고 대화도 해보고 막 그래야만이 또 관리가 돼야만이 또 영양제에게 되게 매출이 또 한 달에 막 한 1,000만 원 정도는 매출 또 놔줘야 내한테 한 월 소득이 한 100만 원, 80만 원 정도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냥 생존을 하면서 믿음이 하나 있었던 게 그게 뭐냐면 나는 언젠가는 평범한 인생을 안 살 거다. 이게 저한테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23살 때 호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믿음이 저는 그 믿음을 한국에 와서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 근데 제가 왜 2019년이라고 얘기하냐면 2019년까지 시달렸는데 2019년쯤에 제가 억대 연봉이 달성됐거든요. 그때 이제 음, 조금 내, 네. 내, 내 삶이 약간 시달리던 삶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제 자신한테 뭘 선물했냐면 그, 그 PS 그 남자들 그 게임하는 그 게임 기기가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예, 플레이스테이션인가? 예, 그거를 그때 얼마였나? 한 50만 원인가 40만 원. 그거를 스스로한테 선물도 하고 막 어쨌든 막 그런 식으로 예, 그 기간 안에서는 어쨌든 저는 서바이벌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죠. 예. 내가 평범하게는 안 살 거다. 그리고 나는 크게 성공할 거다. 약간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약간 다단계에서 좀 심어줬던 거품이 아니었가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쪽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쪽박이 뭔지, 대박이 뭔지, 현실이 제대로 분별이 안 됐는데 제가 20대 때 그렇게 안 해보면 30대 하긴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20대에 그렇게 시달리고 힘들었기를 참 잘했다. 근데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해라고 하면 멍청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나한테 옆에서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PCM 커뮤니티 있고 뭔가 멘토가 한국에 실제로 있었고 나랑 대화할 수 있고 내가 뭔가 거기 영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옆에서 한국말로 따라 할 수 있었다면 뭐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오지랖 넓게 뭐 유튜브에서 잘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김미경 강사인가? 예. 졸리 대표인가? 그 사람은 주식 얘기하는 거고 뭐 음, 마인드 얘기하는 사람은 한국에 조금 있었어요. 음, 뭐 예, 나중에는 켈리 최라든가 뭐 김승호 회장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 거를 안 받고 주로 이제 호주에서 제가 만났던 그런 멘토들 영어 버전으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끊임없이 계속 제 레슨닝이 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 비결이라고 하면 이런 과정, 콜드콜을 했던 이런 과정 안에서 믿음이 23세에 심어놨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는 크게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망상이든 그게 뭐든 어쨌든 현장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는 살았다. 여기까지. 이게 음, 제가 봤을 때는 말하기는 쉬운데 음, 이게 중간에 유혹이 많고 음,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 20대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한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저는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막연하게 믿었던 거라고 할까요? 머리가 안 좋으면요, 막연하게 믿음, 이렇게 좀 무식함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내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요, 청년들도 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면 고생을 안 해요. 굳이 이걸 고생해야 되냐? 이걸 고생해서 정답은 없어요. 이걸 고생한다고 꼭 성공한다는 답은 없지만 이 고생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가 그 근력이 뭔가가 생기는데 그 뭔가예요. 그건 제가 말로 표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다양하게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진짜 노가다도 했어요. 저 아버지 나중에 밑에서 음, 일도 그렇게 노가다 일도 음, 했었거든요. 그때. 음, 그러니까 다 해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노가다에서 나를 성공시켰냐? 이렇지 않아요. 그 피부 미용 자격증 따서 F사 비자를 따서 그렇지도 않고 오피스텔 팔아서 성공시켰나? 그렇지도 않아요. 학원 댄스 강사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콜드콜을 많이 그러면 막 300콜씩 하루에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험을 하다 보면 수백가지 안 되는 것들을 시간 속에서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몇 년이죠, 그러면? 6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6년에서 7년 사이에
안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음, 20대 때 이 아이가 경험한 안 되는 것들이 네, 엄청 많이 나와요. 자, 나는 이게 다 되는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 되는 줄 네, 알고 했던 게 뭐냐면 멘토들의 사상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멘토는 나한테는 사상을 따르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 더 많았는데 멘토들은 하나를 얘기하면 그게 하나의 정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얘기하면 덩어리를 주고 그 방향성을 주지 나한테 전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디테일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방향성을 주면 그 음, 방향성을 따르잖아요. 안 되는 음, 것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음, 안 되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혜로워진 거죠. 이 아이가. 음, 예. 그래서 2019년도에 보니까 내 수강생들이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내 음, 수강생들 다 40대, 50대, 60대. 근데 내 수강생들, 내 고객들 다 40대, 50대, 60대. 심지어 30대, 30대도 있었어요. 30대 근데 다 후반이에요. 내가 어, 그때 몇 살이냐면 20대 후반이었거든. 20대 음, 중후반이었는데 내 네, 고객들은 다 30대 후반에서부터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었어요. 음, 예. 70대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많았고 대부분 여성이었고. 음. 예. 그래서 이게 좀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제가 이 예. 질문을 대표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되게 수업 시간에도 많이 예. 말씀하셨고. 근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사실 이게 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도 처음에는 이게 저건 저 사람의 이야기지로 들리고 그냥 책의 사례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원래 저라면 안 했을 머리로 계산하고 절대 안 했을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고생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를 얻게 된다. 그 뭔가가 이제 저도 뭔지 알겠어요. 근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죽을 때까지 이 뭔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정리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까 이거를 사실 언어로 설명해서 가르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음.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심지어 하셨구나. 하셨다는 게 이해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움직여서 내가 몸으로 겪어야 그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코치님이 잘 포인트를 집어주신 게 그래서 이거 너의 사례잖아. 이거 나랑 뭔 상관해? 이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한 발 더 앞서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깊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언어로 지금 줌에서 이걸 표현하냐면 내 자랑보다는 내가 이걸 표현하는 건 이거는 하나의 자격인 거예요. 자격 조건. 내가 누군가의 코치가 되는 데 있어서는 자격 조건이 1번이에요. 네. 자격 조건이 뭐냐면 나도 이런 경험을 했고 나도 밑바닥이었고 심지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자격 조건을 나보다 더 많이 갖춘 사람이 주변에 있나? 보통 코칭을 받을 때 한국 사람들한테서 받지 외국인한테서 코칭을 안 받아요.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받으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박스 밖에서 생각을 못 해요. 예. 음, 근데 저는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지금 13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1번 일단 자격 조건인데 2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내가 이걸 겪어서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코치로서 음, 내가 컨설팅 하는 사람으로서 이 경험을 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음, 뭐냐면 음, 이거를 경험 안 하고도 심지어 이것보다 더 적게 경험하고도 내가 당신을 내가 지금 얻은 거를 복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나는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음, 이거는 남의 사례 맞아요. 남의 사례를 음, 들어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음, 뭐가 도움이 되냐면 한 발 더 앞서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이걸 얘기해서 결국 의도가 뭐냐? 자랑이냐? 아니면 음, 고객들을 도와주려고 이 얘기를 하냐? 음, 고객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격 조건 1번, 이 사람은 뭔가 자격은 되는 건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음, 근데 그 하나의 자격을 보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보지 말고 내가 고객들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를 그걸 따져봐야 돼요. 음, 그게 두 번째 자격 조건이에요. 그게 음,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고객을 어떻게 이끌었더니 고객도 나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 음, 고객의 사례를 제 컨텐츠에 제 유튜브에라든가 저희 고객들이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음, 똑똑해서 이 타자를 따따해서 다 찾아봐요. 그러면 걔네들의 예전의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지금 거랑 비교해 보면 네, before and after가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한 인간이요. 잘 안 바뀌어요. 40대, 50대 가면 그렇게 안 바뀌어요. 어떻게 저를 만나는데 주변에 그렇게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 경험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너보다 더 힘들고 너보다 더 대단한 외국인도 난 봤어, 나 들었어, 나 그런 사례도 알아. 북한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 그런 거 다 알아 하는데 그런 음, 사람들은 1번의 자격 조건이 됐지 2번 음, 음, 내가 누군가의 고객을 그렇게 성공시킨 자격 조건은 없어요, 대부분. 맞아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냐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다양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왜 그래서 네 인생은 안 바뀌었어?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음, 남들이 요즘에 대단한 것들을 보면서 너와 다른 남들을 비교하지 말고 항상 나를 봐야 돼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게 다양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인플루언서 많이 알고 있는데 아이스강보다 더 가르치는 사람, 더 잘 가르치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나의 인생은 안 바뀔까?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고객을 섬겼고 내가 어떻게 그 고객을 성공시켰는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독자 500명 때부터 억대 연봉이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데, 그걸 되게 쉽게 바라봐요. 그러면 현실을 못 음, 보거든요. 현실을 못 보는 음,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가난해요. 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을 봐요. 음,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면서 자수성가 하려고 한국에서 13년 동안 이렇게 헤맸는데, 한국 사람들 저보다 윗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외국인으로서 여기 있는데 이 윗단계 한국 사람들마저도 자수성가 안 돼요. 얘네. 음, 전 잘 알아요. 밑바닥인데 같은 밑바닥에는 내가 더 밑바닥이야. 음, 나도 어려운 걸 알지만 난 얘네들 못 올라오는 건 알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고 그거를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의 노하우는요. 제 수강생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만드는 노하우는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나처럼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교육과 소비자 교육은 달라요. 소비자 교육은 알려주고 더 쪼개서 다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는데 인생이 안 변해요. 근데 저희 수강생은 알려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잘 안 하고 뭐 하냐면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게끔 그 사람을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고생시키고 고생시킬 수밖에 없게끔 설득해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나처럼 성장하고 나처럼 이걸 제가 지금 해왔던 걸 외국인도 콜드콜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를 할 수 있게끔 이 차이점을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거지. 많이 잘 알려주고 쪼개서 잘 알려주고 알려주는 거에 대한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음. 이것만 알아도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예. 사실 이번에 이 기능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표님 만나면 다들 의아해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행동을 뭔가 하라고 하시는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와 상관없이 깨닫게 되거든요. 경험을 하고 나면 굳이 그거를 이론으로 풀어서 설명을 안 해주셔도 본인이 그렇죠. 그 고생을 하고 나면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을 때마다 점점 태도가 공손해지고 사실은 다음에 또 뭔가 미션이 들어오면
이해와 상관없이 그냥 행동을 하게 되죠. 왜? 한 번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그 뭔가를 경험해봤으니까.